안녕하세요. 지인이 소장입니다. 오늘은 천안 불당 지역에 있는 별담하우스라고 하는 상가주택에 대한 디지털 오픈하우스예요. 매번 하듯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건데요. 1부는 평면계획, 인면에 따른 모형, 그리고 2부는 그와 같은 계획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천안불당 지역이에요. 천안불당 지역의 가운데쯤 여기 상가주택 블럭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 아래쪽에 남측 방향에 10m 도로와 또 서측 방향에 10m 도로를 끼고 있어요. 코너 땅이죠. 코너 땅이고 동서로 좀 긴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일조권, 당연히 이 땅도 일조권을 받아요. 천안불당 지역은 일조권을 남쪽 방향에서 받아요. 그래서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 요 도로 경계선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남쪽 방향에서 이렇게 일조권을 받아요. 그래서 요 부분, 이왕이면 요 부분을 피해서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건물이 이렇게 잘려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해서 배치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때에 따라서는 북쪽 일조권을 받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일조권이 날라오죠. 그러면은 이 전체 대지를 통해서 일조권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일조권을 피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필히 이와 같은 북쪽 일조권일 경우에는 건물이 많이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 때는 꼭 일조권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조권을 받아서 이제 많이 잘리면 속상하겠죠. 그래서 땅을 사실 때는 꼭 건축사와 상의를 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진 건축을 찾아오세요. 그럼 무료로 일조권 검토를 해드릴게요. 평면도도 바로 볼게요. 별담하우스의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 다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별담하우스가 있는 지역, 즉 천안불당 지역도 3층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 물론 다락을 층수로 따진다면 이제 4층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평면 설계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정을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결론만. 많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 평면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1층, 아까 위치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남측과 서측에 10m 도로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이 이 코너였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상 오른쪽 측면으로 이렇게 주차를 시키는 구조로 총 5대를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3대, 이렇게 측면으로 2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 여기가 조경이고요. 자, 요 표시가 뭔가요?
아까 배치 때 배치 위치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일조권이 날라오는 이제 선이에요. 여기를 피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상관없이 이 층고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일조권을 살짝 피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상가는 이제 처음부터 좀 두 개로 나누는 전제를 깔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각각으로 줬습니다. A 상가, B 상가 각각 이렇게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을 줬어요. 그리고 주거 출입은 북측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주거 출입을 이렇게 (1층) 평면도 상가 평면도를 보고 계시고요. 자, 2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2층 평면도는요, 천안 볼당 지역은 좀 다른 지역과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여기는 다중주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중주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은 좀 약간 특별하게 다중주택이 가능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린 일반적인 상가 주택 임대 세대와는 좀 다르죠. 한번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아니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전체 세 세대로 201호, 202호, 203호, 그리고 다중주택에 따른 공용 휴게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취사시설은 여기 다중주택 공용 휴게실 외에는 취사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중주택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은 한 곳에 몰았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보일러실을, 공용 보일러실을 두고 나머지 이 세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203은 좀 크죠. 이렇게 크고, 나머지는 좀 작고, 그리고 공용 휴게실, 말 그대로 다중이 사용하는 주택이다 해서 다중주택입니다. 특이하죠? 천안 볼당 지역은 이게 가능합니다. 바로 이제 주인 세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현관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내리고 아니면 계단을 통해서 현관 앞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측면에 팬트리가 있죠. 팬트리가 있고 바로 우리가 복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님은 아키지 건축의 특징인 그 축의 개념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집도 꼭 축의 개념을 두고 싶다고 해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큰 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통경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끝에 창문을 설치를 하고 저 좌측 끝에도 창문을 설치해서 빛과 통풍이 되도록, 그래서 요 축 개념으로 아래는 이제 침실을 배치했고요. 그 위쪽과 측면에는 공용 공간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 개념이 도입이 되면은 존인 개념,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더 시원하고 이제 환경도 맞바람, 통풍, 채광에 유리하죠. 그래서 아키진 건축에서는 최대한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축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와서 복도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침실 1, 2, 3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요 축 끝에는 알파룸을 뒀어요. 알파룸 두고, 그리고 욕실 2 이렇게 뒀어요.
여기 욕실 2. 그리고 이제 복도를 따라 쭉 하면요, 위쪽에 이제 욕실과 큰 욕실, 좀 큰 공용 욕실 1, 그리고 그 옆에 팬트리, 팬트리를 뒀어요. 팬트리. 그리고 쭉 복도 따라 쭉 오면은 그 복도 끝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좌측 끝에는 이제 우리가 주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과 주방 식당을 뒀습니다. 매번 하던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평면을 설명드릴 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주생활 공간을 크게 잡았어요. 주생활 공간, 현대의 주생활 공간은 거실과 주방, 식당이죠. 크게 잡았고, 별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실 상부를 조금 높였는데요. 우리가 아키진 건축에서 흔하게 쓰는 다락까지 올라가는 큰 높은 창이 아니라 한 1m 정도 더 높였어요. 그래서 이 거실 상부도 상부를 이제 외부 공간, 외부 테라스로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어요. 조금 특이하죠. 다른 이제 설계하고는. 어떤 말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거실 상부 천정을 높이되 그 다락 끝까지 높이진 않았어요. 한 1m 정도만 높였습니다. 거실 면에서 발코니, 전망 발코니를 뒀고요. 그리고 주방 우측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에서 동선이 끝나지 않고 다용도실을 통해서 팬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복도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했어요. 처음엔 여기 팬트리에서 바로 현관으로 나갈 수 있게끔 또 했다가 그런 계획도 있었다가 그냥 다용도실에서 팬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도로 현관으로 나가도록 이런 구조로 평면을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락. 상가주택에서 다락은 진짜 중요합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 다락 계단 폭도 충분하게 뒀어요. 유효폭 최소한 900 이상, 0.9m 이상은 나오도록 했어요.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면, 자, 이렇게 다락이, 요 다락을 볼 때 그 3층을 같이 볼게요. 3층 밑에를 이렇게 조금 면적을 조금 활용을 해서 저 화면상 오른쪽 위에 보는 곳이 3층 평면도고요. 왼쪽이 이제 다락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다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다락, 이제 여기는 이제 가족 거실이 되겠죠. 가족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왼쪽이 다락방 2, 오른쪽이 다락방 1. 여기 점선이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역자 지붕창이에요. 그래서 점선 외에 바깥쪽 부분은 되게 낮아요, 천장이.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들고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여기 점선 안쪽으로만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락방 1과 다락방 2, 그리고 가족 거실, 그리고 수납 공간 크게 두고, 그리고 이제 가족 거실의 면에서 테라스를 두고, 요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부분이 이제 끝까지 사용되지 않았어요. 요 부분이 요 테라스, 이쪽 낮은 테라스와 높은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지붕 평면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자, 요거 보면 이제 이해가 쉽죠? 테라스가 이제 위기가 있어요. 낮은 테라스와 높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공간을 좀 많이 두기를 원해서 이 그 거실 상부를 전체를 다 이제
3층 거실로 할애하지 않고요. 한 1m 정도만 할애하고 그 남는 공간을 테라스 공간으로 뒀어요. 이렇게. 예. 여기가 낮은 테라스 여기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은 높은 테라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2부 때 그 이제 완공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락 계획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 별담하우스의 평면도를 설명드렸고, 바로 또 인면 계획, 인면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별담하우스의 인면 디자인을 보고 있어요. 별담하우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코너 땅이에요. 코너 땅이라서 코너에서 봤을 때 인지성을 주로 역점을 두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너에서 봤을 때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코너에서 봤을 때 모습 좀 이렇게 좀 상승하는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고려를 했어요. 남쪽 전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 코너 서측에서 봤을 때의 느낌. 이런 최종 결과 디자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 번만에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모형,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모형을 또 만들고 또 수정하고 해서 또 3D로 또 검토를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모형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과 3차원 모델링을 활용해서 최종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창도 보이고요. 여기 계단실 옥탑,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평면도에서 설명드린 여기 외부 테라스, 낮은 테라스와 높은 테라스도 이렇게 3차원 모델링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인지가 되죠. 이렇게 높은 테라스와 낮은 테라스, 전망 발코니. 자, 당연히 모형도 한번 봐야겠죠. 이러한 결과 디자인을 보고 계시는데, 이 결과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모형도 수차례 만들고 수정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보면 느낌 어떤가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모형을 만들어야지만 비로소 건물에 대한 인지가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설계를 하고 심지어는 건물도 많이 짓고 했지만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우리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모형이 진짜 탁월합니다. 자, 이렇게 모형 남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코너, 여전히 코너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형을 동영상으로도 한번 볼까요? 동영상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형과 3차원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또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예상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2부 시간에 이렇게 지어질지 기대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천안 불당 지역에 있는 상가주택 별담하우스의 디지털 오픈하우스 1부 시간이었어요.